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달러가 강세다, 원화 약세다,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걸 아시나요? 달러가 강세라는 말의 진짜 의미. 달러 강세, 즉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미국 돈이 다른 나라 돈보다 힘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환율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옮기는 시기예요. 즉,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달러 강세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달러 강세기 한국 주식은 왜 흔들릴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갑니다. 원화도 예외가 아니죠. 예를 들어 1달러에 1,100원이던 시절이 1,400원이 되었다면 그 사이 원화는 약 27%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환전할 때 손실이 커집니다. 결국 외국인은 차라리 미국 주식으로 가자 하며 자금을 빼버리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지수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 주식에는 역풍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본 달러 강세기와 한국 시장, 이제 과거를 돌아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달러가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고 코스피는 900선까지 폭락했죠. 달러는 유일한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초반, 위기 공포가 확산되자 달러는 또 한 번 치솟았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단기간에 1,400선까지 급락했어요. 2022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기.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국 주식은 외국인 매도세에 시달리며 장기 조정에 들어갔죠. 즉, 달러 강세는 곧 한국 증시 약세. 이 공식은 거의 모든 위기 국면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달러가 오를 때 수혜를 보는 업종과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출 기업,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2차전지 소재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가 오르면 같은 제품을 팔아도 환차익이 생깁니다. 1달러에 1,100원 받을 때보다 1,400원을 받으면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오히려 환율 상승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내수 기업이나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은 타격을 받습니다. 원자재, 부품, 해외 거래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즉 달러 강세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달러가 강세다, 주식은 다 위험하다는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달러 강세가 올 때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 그럼 실제로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을 일부 포함하세요. 달러 예금, 달러 ETF 또는 미국 달러 채권형 ETF 같은 방식이 있죠. 이건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해지용 보험 개념입니다. 둘째, 수출 중심 업종의 비중을 늘리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달러 강세에서 실적이 개선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달러 상승기에 상대적 강세주로 움직입니다. 셋째, 원자재 관련 기업은 주의. 달러가 강세일 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에너지, 화학 기업 중에서도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곳은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달러가 꺾일 타이밍을 관찰하세요. 달러 강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됩니다. 그때가 한국 주식의 반등 신호가 되곤 하죠. 개인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환율의 심리학. 환율은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건 투자 심리의
온도계예요. 달러가 오르는 건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건 위험을 감수해도 좋다고 느끼는 낙관적 심리가 시장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말고 지금 시장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 아니면 욕심을 느끼고 있나를 읽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주식 차트를 보는 것과 같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의 관계, 달러 강세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자산의 이자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죠. 이게 달러 강세의 본질이에요.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고 그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때 한국 증시는 상승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즉, 달러와 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연준 페드의 발언,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수치를 늘 주시해야 합니다. 환율을 투자 나침반으로 삼는 법. 그럼 구체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 DXY.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DXY가 100 이상이면 강세, 95 이하이면 약세로 봅니다. 외국인 순매수 흐름, 외국인은 환율 방향에 민감합니다. 원화 강세일 때 들어오고 약세일 때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 환율 전환점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꾸준히 관찰하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훨씬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기,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달러 강세가 오면 뉴스는 온통 위기론으로 가득합니다. 원화 붕괴, 한국 증시 외국인 이탈 같은 말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그럴수록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달러가 강세일수록 시장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죠.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포지션을 쌌습니다. 달러가 고점을 찍고 약세로 돌아설 때 그들은 이미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결론, 달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용하라.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의 신호가 됩니다. 환율 상승은 위기이자 기회다. 수출 기업에 주목하라. 달러 자산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라. 미국 금리 전환점을 주시하라. 환율의 방향은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심리의 파도예요. 그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위에 올라타는 투자자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시장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역사 속 부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들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